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오래전에 아주 좋은 사람을 칭찬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요. 남에게 피해를 절대 주지 않고 좋은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요즘에는 이런 말 잘 듣기도 힘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법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그나마 분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생활의 원칙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법률 상담 코너인데요. 이 시간도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와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제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법 없으시면 안 되겠군요. 저는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 없이도 살았었고, 아, 네, 남한테 손에 끼친 일 없이 살았는데 네네.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량한 분들이 우리나라 많죠. 네, 많긴 네. 한데 그래도 갑자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당황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냐면, 네,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손에 끼치는 삶을 살지는 않더라도 살다 보면 네, 우연치 않게라도 본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평소에 법적인 지식이 없거나 법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법 없이 살 수 있을지라도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네, 네, 아는 것이 상당한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방송을 잘 청취하시고 네, 맞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세종 FM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층간소음 관련된 내용이네요. 층간소음 처벌과 보상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윗집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밤 12시까지 거의 잠을 안 자고 뛰어다녀서 아래층에 사는 저희 가정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다시 쿵쿵 발망치 소리가 납니다. 이사 오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남기셨네요. 네, 층간소음 사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에 다 좀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 뭐 빌라라든지 공동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으시죠. 네, 예, 다시 이사를 가자니 뭐 계약 기간도 남아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집주인이 뭐 보증금을 못 빼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항상 층간소음 주의하라는 게 있는데 네네.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내가 피하거나 그렇게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는 건데, 맞습니다. 네, 나는 피해자니까. 네. 네네. 오늘 사례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네. 지금 궁금하신 게 처벌과 보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기는 해요. 예, 의뢰인분의 이제 아내분께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신경적으로도 상당히 날카로우시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네. 예, 많은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PD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한번 조치를 취해 보실 것 같습니까? 저요. 일단은 뭐 이분도 하신 것처럼 관리사무소에 네네. 신고를 해야겠죠. 네네. 그래서 안 되면은 포스트잇도 네네. 붙여서 맞습니다. 네, 예, 좋죠. 소통을 예, 좋은 해야겠죠.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좀 조용히 해달라. 몇 시 이후에는 맞아요. 네. 뛰어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하면은, 근데 또 겁나는 게 또 보복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죠. 어떤 사람일지도 네. 모르고 전혀 네. 안면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뭐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얽히게 되면은 네. 나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보통은 이제 이웃 간의 사이이기 때문에 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잖아요. 네. 포스트잇 붙여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에다가 포스트잇 붙여 놓는다거나.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물론 당연히 관리사무소 통해서 민원 제기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희 사무실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직접 찾아가셔서 해결하려고 하셨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이 또 다른 법률적인 또 분쟁을 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예를 들자면 폭행이라던가 협박이라던가 네.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 네. 물론 당연히 역으로 고소를, 네. 예, 당연히 네. 이제 말이 통해서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네, 이웃 간의 사이이기 때문에 또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당부를 요청드리고, 네. 예, 그러면 윗집에서도 좀 주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기울여지면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통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법적인 도움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규칙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제가 조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층간 소음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보고 있는지 한번 기준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네. 예, 법원에서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자면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아, 네, 살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일상적인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내가 그냥 사뿐사뿐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민하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과하게 좀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참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내가 좀 성격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그 청각적인 것 때문에 내가 별로 그냥 개의치 않는다. 무던한 성격이라거나 네. 네,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이냐 좀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바탕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그래서 일상생활에 따라서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야 어떤 법적으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불법행위라든가 손해배상 정도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라든지 네네, 샤워하는 소리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거. 네. 신발 벗는 소리라든가, 네네. 네, 그다음에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일부러 심하게 닿지 않는 이상 네.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법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상적으로 참기 힘든 정도의 그런 소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불법 행위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소음의 크기를 정한 소음도 및 종류, 그리고 네.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 행위의 태양 및 동기, 가해자의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봐보면요. 소음도 및 종류가 있는데 소음의 크기를 정한 소음도 및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좀 사실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네, 법에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소음을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직접 충격 소음과 네. 공기 전달 소음. 아. 네네. 여기서 직접 충격 소음은 말 그대로 이제 뛰거나 걷는 동작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네. 예, 바닥으로 쿵쿵 울리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소음은 이제 직접 충격 소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전달 소음은 예를 들자면 라디오를 틀었다거나, 네, 스피커를 크게. 맞아요. 네, 텔레비전을 켰거나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음인 거잖아요. 네.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눠서 소음 정도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직접 충격 소음에 대해서 보면 네. 주간과 야간에 따라서는 이제 주간 같은 경우에는 39데시벨로 보고 있고요. 야간에는 34데시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으로는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까지가 이제 소음의 기준을 나누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법으로 정해놓은 이 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것이 내가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 않는 것이냐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데시벨이면 꽤 높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사실 야간 같은 경우는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밤 12시 넘어서 잠자고 있는데 조그만 소리가 나더라도 네. 이 잠을 못 잘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기준치로 정해놓은 것은 40데시벨이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단 한 번의 발망치 소리 아니면 단 한 번의 망치 소리에도 네. 예, 자다가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또 손해가 아닌 것이냐 피해가 아닌 것이냐 또 그건 아닐 것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피해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법적인 기준을 좀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 오늘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셨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병원을 갈 정도이신지, 네. 그다음에 뭐 일상생활이 좀 어느 정도 곤란하신 건지, 불가능한 정도의 피해를 입으신 건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병원을 진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뭐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과를 방문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신경외과를 방문하신다거나, 네.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병원을 진료받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지 그런 상태들도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소음 유발하는 행위의 모습 그런 동기들도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가해자가 방지 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좀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매트를 깔 수가 있잖아요. 소음 방지 매트가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럼 매트를 깔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 의뢰인분께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소음 방지 매트를 까지 않았다가 네. 관리사무소 통해서 민원 제기하니까 그 이후에는 매트를 깔 수도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이렇게 좀 소음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소음이 나지 않도록 뭔가 네.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폭신폭신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그런 조치들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소음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게 됩니다. 네. 네, 소음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보통 가능하지가 않으실 건데요. 네. 법원 판결에 보면 장기간 소음이 지속돼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본인 핸드폰으로도 소음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어플이 잘 돼 있거든요. 네네. 네, 소음 측정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녹음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법원 판결에도 그런 예의가 있었고 거기서도 보면 천장 쪽으로 소음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이는 윗집 그 천장 쪽 부근에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데시벨 같은 것도 좀 측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그럼 좀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네.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좀 전문 장비, 녹음을 위한 소음 측정을 위한 전문 장비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추후에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냐면 전문 녹음 장비, 소음 측정 장비를 가지고서 실제 그 측정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네. 소음 정도에 따라서 측정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 결과치와 그다음에 아래층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네. 직접 녹음을 했던 핸드폰으로 녹음했던 그 결과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실험을 하는 거죠. 네. 법원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 절차를 통해서 윗집에서 망치를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서 측정된 결과치와 핸드폰으로 측정한 그 결과치가 유사하다고 하면 네. 과거에 내가 실제로 소음 피해를 받았을 때 내가 직접 핸드폰으로 녹음했던 그 결과치를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좀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소음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런 것들도 핸드폰으로 녹음한 차례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핸드폰 말고도 요즘에 그 녹음 장비들 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구매하셔가지고 직접 그때그때마다 녹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소음이 내가 언제 발생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24시간 네. 켜놓을 수도 네, 없고. 맞아요. 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곤란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인 곤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측 가능한 시간,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시간, 이러자면 사람이 없는 시간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윗집에서 사람이 많이 활동하는 뭐 주간이라고 할까 아니면 아침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 네. 네, 또 잠들기 직전 시간, 그 정도 시간대 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소음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의 경우라면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을 호소한다라고 하면 윗집에서는 주의를 기울이겠죠. 네. 네, 뭐 매트를 깐다거나 평소에 살 때 좀 주의를 하시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외부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네. 타당한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관리 주체, 뭐 보통 관리사무소라고 하죠. 그렇죠. 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층간 소음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권한이 있습니다. 네. 예,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호소를 하시고요. 좀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 112에 신고하셔가지고 그 결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했던 거, 그다음에 경찰서에 신고한 횟수들 이것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민원 제기를 관리사무소에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아니면 수십 번 했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경찰 신고도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수십 번 했는지 네.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층간 소음에 네. 대해서는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협박이라든가 이렇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단순하게 그냥 소음으로 발생한 것만 가지고서는 경찰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손해배상이든 청구가 들어갈 때 경찰이 출동을 얼마나 했는지도 보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 네, 한번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실제로 소음 측정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네. 예, 소음 측정을 의뢰를 하게 되면 직접 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으로 나와서 소음 측정도 하게 됩니다. 아.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사무소 민원 제기라든가 경찰서 민원 제기, 그다음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측정했던 결과들, 또 민원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추후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직접 이제 윗집에 가서 방문해서 해결하고 싶으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시는 분들이면 네.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협의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 혼자만의 주장으로는 사실 뒷받침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정량적인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있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그에 앞서서 정말 잘 해결돼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네, 이웃 사이에 네.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야 되겠고요. 네. 한편으로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층간 소음이 건설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네, 건축법이라든가 네. 관련해서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규칙을 보면 이제 건축법상으로 규제된 내용을 보면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 네, 다 기준들이 있는데 그 통과를 해야 네, 이제 건축 허가가 이제 나게 승인이 되는 거니까. 된다거나 아니면 네. 준공 승인이 된다거나 그렇게 네.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좀 그 기준들이 좀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준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어떤 정책적으로 네. 아니면은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렇게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많이 되는데요. 잘 해결돼서 이웃끼리 즐겁게 얼굴 바라보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박예원입니다. 라디오 상담실로 빨리 질문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돌솥의 손 부분을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주인장은 사과하며 음식점에서 얻은 보험으로 병원비와 위자료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서 영업배상 손해보상에 대해 물어보니 치료비 외에는 더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사고 때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고 있는 중에 가해자 측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에게 모든 불찰이 있다고 하며 치료비 전에까지 다 못 주겠다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뻔뻔하게 대응을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네네. 상당히 단순한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주인의 그 태도가 계속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뭐 치료비라던가 주고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사례는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큰 아주 물론 이제 화상이라는 게 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배상을 바라니까 치료비까지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식당 주인분께서 치료비는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리고 위자료까지도 보상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좀 생각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피해 입으신 거 보면 이제 돌솥 부분에 손 부분 화상을 입으신 건데 네. 그 정도가 3주 전치 3주제가 나오셨어요. 네. 제 생각에는 전체 3주면은 그렇게 가벼운 화상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일상적인 그런 범위보다는 좀 더 큰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음에 식당 주인분께서도 병원비도 보상해주고 위자료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추측컨대 아마도 이제 주시겠다고 하셨다가 그 이후에 말을 바꾸신 이유가 아마도 좀 치료비라던가 위자료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화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치료가 아니라 뭐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수 있고 혹시라도 이제 후유증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 이식하는 그런 수술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의뢰인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의뢰를 주셨습니다. 일종의 손해배상 책임인 거죠. 그렇죠. 네, 식당 주인분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자면 이 음식 먹을 때 잘못했던 손님의 책임인 것이냐. 네. 그런 부분이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CCTV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네. 불리하면 또 제공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예,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CCTV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손해배상을 지금 식당 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손해배상 책임은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인 것이고 하나는 네. 채무불이행,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민법 제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식당 주인이 손님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책임을 지라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식당 주인분이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결국 남는 건 이제 과실이거든요. 과실로 인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한테 과실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걸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실 여부가 사실은 법적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과실 여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이냐? 결국은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법원이라면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네. 판사가 그 사건을 보고서 이제 증거도 확인을 할 것이고 당사자들의 주장도 한번 볼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과실이 있었는지, 예를 들자면 손님이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식당 주인이 과실이 있었는지, 과실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더 과실이 큰 것인지 이런 것들 네. 결국은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판사 마음대로 정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판사분도 여러 가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다음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들을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겠죠. 맞습니다. 네. 네. 좀 전에 PD님께서 이제 CCTV 말씀하셨는데, 네. 예, 이런 경우에는 CCTV가 사실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CCTV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식당 주인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관리자가 그 CCTV에 대해서 오픈하지 마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절차들을 통해서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형사적으로 이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혔으면 그건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식당 종업원이 문을 열었다가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을 다치겠다라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상을 입었는데 손님이 화상을 입었는데 예를 들자면 평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식당 측에서 손님한테 주의를 당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상담 의뢰인 분께 이제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네. 꼭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 네, 뭐 경찰서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고소를 한다거나 이제 신고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제 수사기관이 식당 주인에게 CCTV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하면은 네네, 협조를 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담 의뢰하신 분께서 내가 형사적으로까지 문제 삼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증거 보존 절차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이제 민사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이제 증거를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증거는 CCTV가 되겠죠. 네. CCTV도 이제 저장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30일. 뭐 짧으면은 뭐 7일, 15일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뭐 길게는 60일까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뭐 협의를 한다, 치료받는다라고 하면 이래저래 시간이 금방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네. 30일이 그 저장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CCTV를 그때 가서 달라고 해도 저장되어 있는 CCTV가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절차를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법원에 증거 보존을 해놓는 것이죠. 증거 보존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증거 보존 신청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에 따라서 CCTV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손님이신 의뢰인 분께서는 좀 증거를 잘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뭐 PD님께서는 어떤 증거들이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같이 의견을 밥을 나눠주실 수 먹은 있을까요? 분들의 네, 증언 같은 게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혼자 먹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네네. 네, 같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제 식당에 보통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일행 있으시면 일행분들의 증언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네. 증인, 증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증언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증인의 증언은 좀 신빙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네, 어떤 동영상이라던가 블랙박스 뭐 자료 아니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 CCTV 뭐 확인서라든지 각서라든지 이런 네. 서류 같은 것들이 좀 증거의 증명력이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증인의 증언은 좀 증명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식사를 했던 일행이 있으셨다고 하면 그 일행분들의 증언은 뭐 나름의 증거 가치가 꽤 높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일어난 맞아요, 일이니까. 맞아요. 네네. 사고 난 경위가 어떤 건지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3도 화상이었는데 이제 직원분이 오면서 부주의해서 이렇게 뭐 음식물을 엎드렸다거나 네. 아니면은 부주의한 걸로 인해서
도수술을 옮기다가 손님분 바로 앞으로 옮겨놔가지고 손님이 다치겠다거나 네. 그런 경위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CCTV 그다음에 증언들을 확보하실 때 이런 경위들에서 좀 잘 고려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별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법원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니까요. 그 방법이 있구나. 근데 이게 시점을 좀 빨리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맞습니다. 드네요.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억울한 일 맞습니다.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 두시는 거죠. 당연히 이제 손 다치셨기 때문에 네네. 오늘 손 다치셨던 것 같은데 네. 손 부위에 대해서 이제 다치셨을 당시부터 해서 사진을 찍어 두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원 가서 치료받는 과정도 사진을 다 찍어 두시는 겁니다. 네. 동영상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받았던 그런 진단서, 네. 치료비를 지급한 영수증, 예,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식당 주인과 대화한 것들에 대해서 녹음이라든가 메시지, 네. 음식점 결제한 영수증 이런 것들도 다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보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내용들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는요. 네. 확보가 나름대로 되시면 그 이후에 이제 뭐 내용 증명으로 우편을 보내시든 아니면 식당 주인과 직접 협의를 하시든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협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거죠.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치 3주의 화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화상에 의해서 추후에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그 수술 비용까지 다 포함하셔가지고 청구를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중요한 대처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화상 이런 사고인데 네, 이거 이외에도 다른 사고들도 비슷한 그런 맞습니다. 방법을 통해서 네네.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